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사 공급 대책 관련된 내용과 GTX D 노선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불쏘시개 GTX D 노선 나온다. 김포, 하남 포함되나? 자, GTX D 노선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구체적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경기도는 김포와 부천, 강동, 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사 공급 대책 사업지가 이제 7월에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던 게 현금 청산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이 담긴 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이제 GTX D 노선이죠. 김포 한강 신도시를 출발을 해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치고 삼성역 그리고 하남 교산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ABCD 4개 노선 중에는 가장 좋은 곳들만 담아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B노선을 갈 수도 있고 삼성역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3기 신도시와 그 강동구를 거쳐서 하남 교산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동서를 가로지르는 노선이 되겠죠. 그리고 A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운정 신도시를 출발을 해서 서울역을 거치고 삼성역을 거쳐서 이 아래쪽에 이제 동탄 신도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노선이 되겠고요.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르고 지금 시점에 부동산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셨을 때는 이 A 노선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청량리를 거쳐서 삼성역을 지나서 나중에 어디죠? 여기 수원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고, 이 가장 위쪽에는 덕정역,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가 있는 곳이죠. 그러한 주거지역, 그래서 이 GTX-C 노선과 관련된 이 옥정, 양주 회천, 이 두 가지 입지의 아파트들이 최근에 좀 가격 상승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고양시 쪽에 위치한 아파트들, 이 두 곳이 최근에 이 GTX 노선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지가가 상승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B 노선, 자, B 노선 같은 경우는 송도를 출발을 해서 서울역을 거쳐서 청량리, 별내역하고 그리고 마성역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자족 도시의 역할이 많이 크기 때문에 지가가 굉장히 높죠. 거의 9억에서 10억을 바라보면서 지금 전체적인 집값이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 D 노선도 어쨌든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이 강남 일대라든지 부천 종합운동장 이쪽 주변도 많은 가격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 D 노선의 영향을 충분히 또 받을 수 있고, 김포 한강 신도시는 어쨌든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어쨌든 가격으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더 큰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공, 노선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착공하는 시점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 D 노선 같은 경우는 진짜 잘못하면 여러분들께서 한 20년 걸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아직 노선이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A와 B와 C는 확정이 되고 지금 이제 A는 진행에 있지만 B와 C는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완공이 되고 교통을 이용하는 시기까지는 아직도 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D 노선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D 노선이 들어간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오늘 이 기사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GTX D 노선 계획을 포함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상반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계획을 이제 말한 겁니다. 계획. 김포, 부천, 그리고 삼성동, 강동구, 하남, 가장 핫한 지역들은 다 거쳐가죠. 그래서 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 건의사항과 사전 타당성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제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자체 용역까지는 아직 마친 상태라고는 했지만 이 부분도 아직은 좀 많이 의문이 되는 부분이죠. 자, 정부는 7월 중에 이사 공급 대책에 소개된 공공주도 정비사업, 이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내 32만 가구 규모의 부지를 이제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공급대책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세 시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전세가 폭등이 되면서 매매가 상승도 지금 계속 이뤄지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보고 공공주도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되니까 안정이 될 거라는 생각 가지시기보다는 무주택자나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은 쪽에 수도권 근처의 입지의 집들을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면 최소한 청약,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략적으로 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뭐 분양권 거래가 되는 거를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공택지 20곳도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언급이 됐던 광명, 시흥, 김포, 여기에다가 이제 고양 쪽에는 어디였죠? 창릉지구와 가까운 이제 화전역 일대, 이러한 곳들이 어쨌든 선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나오면 또 알려드릴 텐데, 이러한 공공택지도 결국에는 개발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라는 부분. 어쨌든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수요가 많고 가격은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떨어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셨을 때 폭락을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 공급 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뭐죠? 자, 이제 현금 청산. 공공주도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사 공급 대책 이후로 매수한 그러한 분들의 대상으로 해서 현금 청산이 이제 문제 없는 거다라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빌라를 매수를 한다. 빌라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공공주도 정비 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공공과 민간이 합쳐서 진행이 되는 공공재개발로 갈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손해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가가 상승이 될 수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신축, 아파트,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공급이 빠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강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현금이 조달이 되고 조금 더 가치 상승이 많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본다고 한다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신축 아파트는 어쨌든 결국에는 이러한 공급 대책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까지 지어지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신축 아파트를 사더라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생각보다는 나중에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사 공급 대책에 나온 내용들, 그리고 GTX D 노선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떠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검색도 해보시고, 뭐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든지 찾아가셔서 그 지역에 발품을 팔아서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투자를 하는 것도 어쨌든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의견 댓글을 남겨주시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